자, 앞서 수지빗개를 이어서 이번에는 풍천소축계로 왔습니다. 우리가 이 주역 공부를 하면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대목이 뭐냐 하면은 맨 먼저 괴를 보실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괴사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단사, 네 번째는 상사, 그 다음에 효사, 이건 이제 외면을 보는 것이라고 앞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괴를 먼저 보시는 데는 괴 이름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건곤둔, 몽수, 송사, 비소축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건괴는 하늘 건자를 외자를 썼습니다. 그러면 형상은 하늘의 형상이고, 하늘의 형상을 괴 이름으로는 건이라 하는구나. 그래서 그 형상을 먼저 봤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풍천소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자면 풍천이라, 풍천, 바람 풍자, 하늘 천자. 바람 풍자하고 하늘 천자는 두 형상을 모은 것이고, 하나는 바람의 형상, 하나는 하늘의 형상. 이 두 형상을 모아가지고 괴 이름으로 결정된 것이 소축이라. 자, 왜 소축이라고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괴를 거기서부터 따지고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괴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괴사를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단사, 상사, 또 뭐지 효사,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풍천소축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람의 형상 하나하고 하늘의 형상 하나하고 두 개가 모였다면, 그럼 하늘의 형상은 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요거는 하늘의 형상입니다. 요 아래는, 그렇죠? 요거는 바람의 형상입니다. 바람의 형상. 그러면 바람의 형상하고 하늘의 형상하고 두 형상이 모아져서 지은 이름이 소축이라. 격을소, 여기에 축자는 우리가 일반 생활적인 면에서는 저 축자를 사흘축 이렇게 하죠. 또 이렇게 짐승을 기르면 저 축자를 가지고 기를 흉을 합니다. 이 주역의 배명으로는 저 글자를 그칠축, 또 하나는 모일축, 이 두 글자로. 그래서 모일축을 해도 뜻이 맞고 그칠축을 해도 뜻이 맞다 이 말입니다. 쌓는다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군자를 어떻게 사 올라가? 안 되죠. 군자가 모인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소는 뭐냐? 소라는 것이 양은 대고 음은 소입니다. 그러면 이 개 전체를 보면 네 개는 양이에요. 네 개는 전체 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이 양을 그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만 해도 벌써 하면 이 괜치에 대한 괴의 물질을 터득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자면은, 네 개는 양이요, 네 개는 음이다. 그러면 양은 대락을 하고 음은 소라 한다. 그런데 이게 중선통은 장녀요, 또, 이허중은 중녀요, 태상녀는 소녀요, 중군지는 모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이, 이 양을 그쳤다 이 말이에요. 요 음이, 요 양을 그쳤다. 그래서 이 글 한자를 잘 이렇게 새겨 보시면은 괴명만 봐도 거기에 대한 것은 진짜 이래서 소축이 이렇게 했구나, 이래서 소축이 있구나. 그러면 소축이 되었을 때 그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치는가? 그걸 이제 각 효를 보면 알겠죠. 효는 예를 들어서 초구는 구이는 구삼은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괴를 보실 때는 항상 괴를 먼저 보시고, 괴 형상 보시고, 두 분이 괴명을 보시고, 괴사지용 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단사, 또, 상사, 효사, 이게 수십 번 하는 말인데, 이 소리가. 이런 순서를 보시지 않으면은, 앞뒤를 분별하기 참 힘듭니다. 주역을 하는 것은. 그럼 고려하시고, 그러면 이제, 괴를 받고, 괴 이름을 알았고, 괴 이름이 이렇게 돼서, 소축이 이렇게 했다. 이제 이거까지 알았고, 그러면 요번에 이제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괴사를 봐야죠. 괴사. 그럼 괴사를 어떻게 되느냐? 소축 괴사는 소축은 형하니
미룬부루는 자서교 일세니라 했던 소축은 형하니 미룬부루 빽빽할밀 구름운 안일불비우 스스로 자나 선역서 들교 이렇게 괴사가 짜여있던 글자가 그래서 미룬 빽빽할밀 구름은 구름은 빽빽해도 안일불비우 비가 아니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자아 스스로 자 나아자를 썼다면 나아자 나아자, 이 주역을 한 개인에서 말하는 그런 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 나아자가 있는 거 보면 분명히 사람과 연관이 있구나. 우리가 예를 들어 짐승 보고 나 알아서 나날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 삼라만상 보고 나 알아서 나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 나아자가 들어는 보니 사람과 연관이 분명하다. 그럼 나아자를 내 개인을 볼 것이냐, 대중을 볼 것이냐, 이거지요. 예? 그러면 이제 앞서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다른 데도 물론 그 한문이라는 글자는 그 번호를 놔놓고 번호를 대신 쓴 흔히들 말하는 자음법이라고 해요. 이걸 많이 활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역시 나자를 자음법을 활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내 개인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 우리야자, 우리야께, 우리가 모두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야. 그러면 말이 해석이 되지요. 그러면 읽어보자 이 말이. 미룬부루 하는 것은 빽빽할밀 구름운 안일불비우. 그래 구름이 빽빽해도 비가 안 오고 스스로 나 선역서 들게 우리 선역들로부터 우리 저 선역으로부터 그럼 해석이 되나요 안 되나요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 저 선역으로부터 이 지구에 우리 가면 다 통하겠죠. 그래서 우리 저 선역으로부터 어떤 조짐이 있어야만이 비가 내리겠다. 그럼 과연 비냐? 그것이 비냐? 미룬부루하는 것이 비냐? 이 말이에요. 미룬. 말은 용어는 반드시 미룬이니까 구름이 많다. 부루한 비우자가 비다. 형상을 그렇게 가상해 놓은 것이지 비라는 것은 덕화를 말하는 것이에요. 덕화. 우리가 비가 없으면 덕화를 이룰 수 없어요. 만물의 일이 무슨 만물의 덕화는 비가 없으면 이룰 수 없습니다. 미룬이라고 하는 뭐냐면 비를 전제해주는 하나의 제공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상으로서는 미룬하고 부루를 해주면 실상은 어떠한 우리의 덕화가 뭐가 덕화가 우리에게 올 것 같은데 이 덕화가 아직은 안 왔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역하는 글은 좁게 해석을 하면 아무런 맛이 없어요. 의미를 아주 넓게 보라 하면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고택이라고 하는 데서 바로 뭘 쓰냐면 기름고자를 쓰고 이 모택자를 씁니다. 고택을 할 때 그러면 물이라야 덕이 필요되는 거예요. 물이 아니면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역을 이렇게 그 형성해 놓은 것도 맨 처음에 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고원이 나왔습니다. 건과 고원은 건은 양이요 고원은 음입니다. 그러면 건은 만물은 이렇게 생해해 주는 법이고 말하자면 나게 해주는 법칙이고 고원은 만물을 기르는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건군, 둔, 몽, 수, 송, 사, 비 이 6개. 그러면 수레 둔께도 물이죠. 그 다음에 산수 몽께도 물이죠. 수천수도 물이죠. 천수송도 물이죠. 지수사도 물이죠. 수지비도 물이죠. 일육수를 가장 먼저 이 주역에 첫 건곤 다음에 놓았다는 거. 그것이 생명이 바탕돼야 되니까. 이거라. 그러면 이제 생명이 바탕돼가지고 술에 들어넣어서 천조 초매를 해서 만물이 겨우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산다시 배워야 될 거 아니냐면 배워야 되다 보니 산수, 몽으로서 길렀단 말이에요. 길르다 보니까 서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수천수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천수 먹다 보니 서로 욕심을 지겠어. 싸움이 벌어졌어. 시비가 생겨서 천수, 송으로 시비를 했지 않느냐. 시비가 지나치게 나라를 혼란해주고 만백성이 혼란해지고 그러니까 지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군대가 가게 되겠다. 그래서 지수사가 같지 않느냐. 그럼 사업을 계속 할 거냐? 아니다. 이거. 화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지비로서 화합했지 않느냐. 그래서 수지비로 화합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냐? 풍천소식이죠. 그러면 이 소축을 가지고 하는 소리가 우리가 흔히 뭐라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비 다음에 소축이라. 서로 화합해지면 서로 모일 거 아니냐. 모일축.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비 다음에 소축에 샀는다. 화합은 모이지 어떻게 샀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비 다음에 소축이라. 모일축자. 그때 한꺼번에 완전 많이 모이나지 않습니까? 차츰 소문 두고 모이지. 근데 적게 모인다 처음에는. 그래 차츰 많이 모이게 된다. 그래서 소축이라.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괴사는 미루는 부르는 자서결생이라 구름백백해도 비 오지 않으면 우리 저 서쪽으로부터 어떤 조짐이 꼭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괴사로서 말했다면, 그러면 미루는 부르라 하는 그 말은 여기에서 어디다 해당되는 말이냐 보다면 미룬. 그렇죠? 이거는 바람이죠. 이거는 하늘이죠. 하늘에서 구름도 끼죠. 바람도 불지요. 비도 오지요. 다 하늘의 하나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음은 구름도 되지요. 비도 되지요. 바람도 되지요. 다 형성할 수 있지 않은 것이 바로 이 괴의 모양이 아니냐. 그래서 미룬 부르는 구름 빽빽해도 비 아닌 것은 자서결세라 저 우리의 서쪽으로부터 어떤 조짐이 있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다면 누가? 문왕님께서 괴사로. 그러면 그 괴사의 말씀을 공자님이 다시 해설하신 것이 단사입니다. 그럼 단화는 소축은 유득이 상하응지할세완 소축이라. 공자는 단화해서 소축은 유득이 상하응지할세완 소축. 유가 위를 얻었어. 그럼 유가 어느 위냐? 이것이 외계가 유다이면 핵심적인 것은 육사를 말한다. 육사음이다. 그래서 육사음이 상하응지할세와 상하를 응지한 육음이 요 음이 우로는 구호와 상구에 응하고 밑으로는 구상과 구이와 초구에 응하고 있네요. 육사가. 그래서 단화 소축은 이 소축은 말이죠. 유득이 위, 유가 위를 얻어서 상하응지할세완 소축이라. 그래서 소축이라 했다. 소 그칠소, 적을소 그칠축. 그래서 음은 적으니까 이 외계의 중손풍이 외계의 이 군자 사면을 그치게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축은 유가 득이를 해서 상응지할세라 소축이라. 건이 소원하며 건강할 건자, 건이 소원하며 겸손할 소원자. 그러면 건께 괴력은 건이니까 4개 되고, 소원은 괴력이 소원이니까 몇 개, 건이 소원하며 강중이 지행하여, 강이 중으로서 뜻을 같이 행해서 강이 중. 그러면 구이가 강의 중이지요. 구호가 강의 중이지요. 그러면 구호도 다 중문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강중이 지행하여 강이 중으로서 서로 뜻을 합해서 강이 중으로서. 그러면 외계의 구이하고 외계의 구호가 서로 뜻을 합해서 강중이 지행하여 내형하니라. 내형. 그래서 서로가 이에 내 형통하령 이에 형통하게 될 것이니라. 미룬 부르는 상황냐고. 미룬 부루. 앞에 말했듯이 빽빽할 밀 구름은 아닐 불 비유. 미룬 부르는 상황. 그래서 상황이 되는 것은 숭상할 상자, 갈왕자. 숭상해서 가게 된다. 누가 누구를? 구이는 구호를 숭상하고 구호는 구이를 숭상하고 이러한 상태에서 서로 살아야 되는 것이 미룬 부르는 상황냐고. 자서교는 시 미교해라. 자서교. 맨 처음에 이 미룬 부르는 자서교일세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름 빽빽해도 비 안 오는 거 아니 서쪽에 모든 조짐이 많이 일어나는데 결국 일어나게 된다. 그게 바로 공자님 말씀 끝에 하는 말이 미룬 부르는 자서교일세라. 자서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알고 넘어갈 건 앞서 우리가 나자를 얘기했습니다. 예? 자서교, 스스로 나, 선역석, 들교. 이 자서교라는 데서 나자는 만 백성을 의미하고, 거기 한 개인으로는 이 괴가
풍천소축계 주계가 육사니까 육사를 어디다 비교를 했느냐 하면 당시에 이 주역 대선께서 이루신 문왕님을 거기다 비교했다 이 말입니다. 문왕님. 그래서 자서별세라 그때 당시에 문왕님의 직위 배설이 먼저 서백 또 문백. 문백이 뭐냐면 이제 문왕님의 함자를 그 성자와 함자를 붙여서 벼슬이죠. 문백을 하기도 하고 서백을 하기도 하고 또 서교를 하기도 하고 이러한 호칭을 가졌답니다. 그러면 이제 내 개인의 입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제가 하는 이런 말들을 주역책을 보시는데 비지주역책을 보시면은 앞에 다 이런 말 소상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 얘기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비지주역책을 잘 보실 줄 알면 그걸 딱 들어도 이래서 소교를 했구나. 이래서 자화를 하는구나. 이래서 이걸 소축을 했구나. 그런 걸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루는 부르는 자서교일센이라 공자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조짐은 서쪽에서 일어난다. 이런 말에서 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괴사를 합친 말이 바로 뭡니까? 상활이죠. 상활. 풍행천상이 소축이니 군제 이하야 이문덕 하느니라. 상활에서 상활은 그 전체의 의미를 총괄적으로 모아서 하는 얘기라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전체 얘기 상활 풍행천상이 소축이니 군제 이하야 이문덕 하느니라. 풍행천상 보십시오. 자, 하늘이죠. 바람이죠. 하늘 위에 바람이다. 풍행천상. 하늘 위에 바람이 행자는 뭐 간다 온다 그거 머문다 다 되는 말입니다. 하늘 위에 바람이 머무는 거죠. 바람은 갔다 왔다 하는 거죠.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 바로 형상을 해서 소축이라 이름해서니 군자 이하야. 군자 이하한다 하는데 이자가 서있자죠. 그걸 갖다가 원이 용어상으로 삼천양기라 이 말입니다. 군자가 주역으로서 이 말입니다. 군자가 주역으로서 이 우주 만물을 관찰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을 모든 것을 이렇게 관찰만 하는 것이 아니죠.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군자 이하야 하는 건 주역으로서 이 말입니다. 삼천 1, 3, 5죠. 2, 4죠. 그래서 삼천, 둘, 2. 그래서 삼천 양지는 음과 양이고 주역은 음과 양으로서 구성된 하나의 학문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 군자가 이 주역으로서 이 문덕 아름다울 이 그늘문 큰 덕 문덕을 아름답게 한다. 문덕이 바로 뭡니까? 문덕은 그대로 문덕입니다. 학문과 덕입니다. 학문도 넓히고 사람이 가져야 될 덕이죠. 우리가 성품을 화한 것이 덕이니까 천성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 천성을 화한 것이 덕이니까 그래서 글과 사람의 인품을 이자는 아름다운 이자 아름답게 하느니라. 다시 한번 상호를 부원하자면 상활 풍행천상이 소축이니 풍행 바람이 하늘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바람이 하늘이죠. 그럼 하늘 위에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늘이고 이거는 바람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하늘 위에 바람이 움직이는 것을 이름하여 소축이라 했으니까 군자 이하야 군자가 이 주역으로서 무슨 주역? 이 풍천소축의 주역으로서 그래서 이 문덕 하느니라. 문덕을 아름답게 하느니라. 그러면 총괄적 의미의 여기서 풍천소축회는 사람으로서 누구한테 비교했냐? 문왕님에 비교했다. 그러면 앞떨어지게 말하면 어느 효냐 하면은 육사를 문왕에 지칭을 했고 전체에 보면은 이 소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뭘 의미하느냐? 흔히들 저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축을 샀다. 초구 구이 부산 군자가 사가지고 육사한테 갔다. 주역을 보기는 봤는 것 같은데 말은 영신통치하네. 문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축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뭐냐면 절제입니다. 절제. 군자의 절제. 그래서 문왕이 절제를 하고 있는 때다. 왜? 그때 당시에가 바로 뭐냐? 은나라, 하은주가 한나라죠. 하나라, 은나라 다 한나라입니다. 은주 때 마지막 임금이신 폭굴 주왕, 주자. 주왕께서 원체 폭군을 심하게 하다 보니 자기 눈에 거슬리다 하면 어떤 권력으로서 행사해버리니까. 그래서 문왕님도 그것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폭굴 주왕,
유리라 하는 옥에다가 문왕님은 거기다 구치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치 상태에서 전에 오는 문헌을 보면은 소성팔계, 태호복시 소성팔계에다가 또 문왕님의 소성팔계, 그게 우리 흔히들 그 하도 다음에 낙서라고 그러죠. 낙서. 문왕 소성팔계를 구성해서 대성은 유리옥 중에서 뭐 창헌하셨다. 뭐 이런 말도 뭐 문헌상은 있어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폭벌제가 원체 사납게 낮에 비니까 그래서 소인을 갈고 손 놓고 그래서 자기가 피한 것이 바로 절도있게 피했다는 거. 그래서 이 소추이를 하는 말은 뭐 이렇게 자기 삭고 그게 아니고 절도 있게 하는 거. 그래서 군연자가 절도 있게 하다 보니 미룬 부르는 자석에 아직까지 비가 빽빽한 것고 이 구름이 빽빽하고 비가 곧 올 것 같지만 아직까지 문왕님의 덕화를 필 단계가 못 돼 있다는 거. 왜? 아직까지 폭벌주가 권세를 행동하고 있으니까 그 권세에 잘못 걸리면 억울한 그런 참 만 백성을 토탄에 빠뜨리니까 당신의 문왕이 한 사람 몸이 아니고 이미 서교에서는 덕화가 아마 소문이 났다 이만 문왕의 덕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 문집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폭벌주는 강권으로서 문왕의 그 덕화를 가로막으려고 해봤건만 안 되죠. 그래서 문왕께서는 절도를 지키고 있는 상태가 바로 소축 상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걸 그렇게 이해하셔야만이 주역에 대한 뜻을 타손하면서 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초구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초구는 복이자돈이 하기구리요 길라니라. 초구는 복이자돈이 복 회복할 복 스스로 자 길도 도로부터 회복을 하니 도로부터 군자니까 왜 군자냐 초구 구이 구삼다 양이니까 군자죠. 그 도로부터 회복을 도로부터 하니 무엇이 그것이 허물이 되겠습니까? 도로부터 한다는 것은 사가 없다는 것이죠. 천성거래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러니 도로부터 모든 것을 실천해 나가니 말이죠. 하기구려 하 어찌하 그기 허물구 어찌 그걸 허물이라 하겠소. 그걸 어떻게 허물을 하겠소 이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역에는 많은 그 글이 각 효마다 객관적인 그런 글자가 한두 자, 많은 5가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반드시 있던 그러면 초구는 복이자돈이 하기구리요 복이자돈. 그러면 여기에서 복복자가 왜 나왔느냐? 복자. 복은 복으로 동이라. 그래서 회복할 복자는 다시 복자를 하기도 합니다. 그 글자를 또 때로는 복복자라도 응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여기에 복복자가 나오게 되었느냐? 회복할 복자. 흔히들 그걸 회복할 복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복복이라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서 회복할 복자가 왜 나왔느냐? 이걸 한번 연구해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괴를 먼저 뭐 내호괴를 봐라, 외호괴를 봐라, 도전 착종도 비약 이런 것을 보시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우선 그러면 이게 동했다고 보자. 동해면 괴가 뭐가 됩니까? 중손풍이 되죠. 중손풍. 중손풍은 이 외괴도 풍이죠. 그러면 회복할 복종은 별로 연관이 없는 것 같으면 그렇죠. 그러면 이 개를 뒤집어 보자. 뒤집으면 천택이가 되죠. 천택이. 천택이가 되면 역시 또 회복할 복종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없죠. 그러면 이 개를 두고 이기 동했다고 치면은 중선풍인데 이것을 착종을 시켜보자 이 말이죠. 착종. 그러면 요걸 끼다가 우리 요걸 밑에 들으면 태풍 대거가 되죠. 그러면 복자가 나오죠. 복자가 회복할 복자가 나오죠. 어느 상태를 회복해야 됩니까? 대과는 동이요니 이유하여 향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움직이는 것은 변과 화로 하니까. 그러니까 대과가 되면 다음에는 뭐가 됩니까? 대과는 동이요니 이유유강하여 향하니라. 가는 바가 있었어. 가는 바가 있는 것이죠. 대과는 분명히 대과는 가는 바가 있습니다. 가는 바가 있으면 원상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자가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러면 이제 복으로서, 회복하는데 도로부터 하는 것은 아무런 사없이 천성 그대로, 자연 삼라만상 다 본질 그대로 회복하는데, 누가 그걸 탓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공자님은 이 효구를 뭐라고 말씀했냐? 상활, 복이자돈이 하기구려. 역시 공자님도 복이자돈이 그 회복함이 스스로 그 도로서부터 하니, 이 말, 도로서부터 하니, 하기구려. 어찌 그것을 허구리라 하겠소. 하자가 없지 않느냐. 왜? 양이 양자리죠. 효구. 그렇죠? 양이 양자리에 서면서 이 어디를 회복하느냐? 이 양은 올라가는 습성이 있고, 음은 내려오는 습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초구, 구이, 구삼이 대동단계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혼자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구이, 구삼과 같이 가겠다는데, 누가 그것을 어리도 충만하죠. 군자로서. 이러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질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초구가. 그러니까, 이 자도라, 도로부터 움직이니, 하나도 하자가 없다. 그러면은, 결국 이 초구에 해당되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복이자더니 하기구려 길하니라 상활 복자더는 그니 기대라. 이 복을 회복하는 도로부터는 그 의리가, 오르리자, 의리가 아주 좋다. 그렇죠. 초구 혼자 가자는 게 아니고 구이와 구삼과 관계해서 가자는데, 이 초구를 누가 그 핍박할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괴를 보시고, 그러면 이제 이 괴가 초구는 이제 그렇다고 치고, 그럼 구이는 어떠냐? 구이는 견복이니 길하지라. 구이는 견복, 이끌견, 회복한 복. 그러면 양손 잡고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양손 잡고, 초구하고, 구이, 양손 잡고 서로 단계에 가는, 그게 바로 견복의 이끌견, 회복한 복. 그래서 원상태로 서로 협조하는 게 이끄는 것이죠. 서로 협조해서 간이 길하다. 그러니까 구이는 견복이니 길하니라 해서 또 공자님에게 상화 견복은 제중이라 역불자실례라. 견복은 제중이라. 제중 이슬제 가운데 중. 그렇죠. 초구보다 구삼보다 가운데 있죠. 그래서 가운데 있으니 제중이라. 역불야설례라. 또 역 스스로 안일불 이를 스스로 또 일치를 하나. 자신의 벌써 하면 이 초구하고 대동해가지고 구삼과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구이가 잘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구이에는 견복, 초구는 그냥 복자도, 견복, 이끌 견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맥상으로는 이것이 초구와 구이, 구삼이 한번 같이 가는 것이 이끌 견자는 같이 가는 것을 의미하지만은 객관성을 띈 여기에서 견자는 왜 나오느냐? 그렇죠. 이끌 견자는. 그러면 초구, 구이, 구삼이 전부 다 양이네요. 수레가 아니다. 수레는 이끌에 가죠. 그래, 이끌 견자. 그래서 이끌 견자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이에서는 하는 말이 구이는 견복이니 길하니라. 효사의 주공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공자님이 거듭 부은 해설하신 상활 견복은 제중이라 역불자실례 견복 이끌어견 회복할 복. 서로 이끌어서 회복하는 것은 또한 스스로 안일불 이르시 또한 스스로 이 본도리를 잃지 않았다는 것. 그럼 이제 초구는 예를 들어서 이제 복이 자더니 하기 구려했고, 구이는 견복이니 길하다 했고, 그거 다 길하다. 혼자니까 왜 어긋난 짓을 안 하니까. 실상은 여기서 지금 우리가 말하면은 이를 말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 구이가 이는 음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의가 아니죠. 다는 중만 했다 했나? 가운데 중자 중만 했건만 군자는 중용정신을 버리지 않는다. 이거라. 중용정신. 중용정신이 바로 뭡니까? 군자의 중용정신이 바로 시중정신이라.
어떠한 그 적소적소의 혼자의 그 본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이 시중정신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중정신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기서. 왜? 부양이 이 음자리에서 시중정신을 발휘 안 하면 안 되니까. 왜 안 되느냐? 그럼 대동단계가 안 되니까. 촉은 촉우대로, 구이는 구이대로, 구삼은 구삼대로 이렇게 서로 간에 그 이합집산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서로 이해에 따지게 되면 흩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중용정신을 발휘하는 이 중이 되기 때문에 촉우하고 구삼하고 견목을 해서 이끌 견자 서로 손잡고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양인이 올라가는 성질이 있으니까. 이렇다 이 말이고. 자,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또 구삼에 가서 보자 이 말이에요. 구삼은 여탈보이기미 여탈보 부처 반목이로다 했다. 구삼은 여탈보이기며 부처 반목 여탈 여자 수리 여자입니다. 벚꽃이 탈 복은 신복대의 복자 신복대의 복자 신복대로 하는 이렇게 수리에 박혀 계시면 이 수리박의 중심에 이렇게 구멍 있는 그 신복대라고 해요. 그게 무너졌다 이 말. 그래서 여탈보이기며 부처 반목이로다. 부처가. 그런데 이제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잘 해서 응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여탈복, 수레의 여, 벚꽃일 탈, 신보대 복, 수레의 신보대가 벚꽃이었다. 탈이죠. 분명히 탈이죠. 벚꽃이 탈 아닙니까? 그러면 탈이라는 게 왜 나오느냐. 탈. 신보대의 복자, 수레의 옆자는 네 개가 건개니까 수레가 되고, 신보대가 되고 되는데 탈자, 벚꽃이 탈자가 여기서 왜 나오느냐 말이지. 이런 것을 잘 이게 바로 여기서 떠난다는 말입니다. 떠난다는 말. 외교에서 이제 양은 외교로 넘어가 떠난다. 벚꽃이 타는 떠날 탈자는 떠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뭐를 하냐면 뭐 부부지간에도 없다고 이런 말을 갖다가 붙이는데 시시콜콜하게 부부지간의 말을 여도 써놨겠어요? 그 주역, 그 효사 지으신 주공 선생님께서 그렇게 그 소극적인 글을 했겠어요? 그래서 탈이라는 것은 이탈했다, 이제. 어디는 외계를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게 탈입니다. 그래서 이 구사함은 여탈을 보이며 부처 반목해, 부처 반목. 부처라고 하는 것은 뭘 썼냐면은 지아비부 안에 첫자를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압이부자 안에 첫자를 왜 나오느냐? 부처가 왜 나오느냐? 쉽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장부 아닙니까? 장부. 초구도 장부, 구유도 장부, 구성도 장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압이부자가 나오고 안에 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괴가 동은 뭡니까? 얘기가 태위택이죠. 태위택이면 여자지요. 여자는 또 하나 나오지요. 여자가 나오죠. 그러면 남자, 여자가 나오지 않느냐 말이야. 부처가 반목은 왜 반목이냐? 여기에서 지금 이 구삼이 육사하고 지금 뭘 하느냐면 소꿉장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간접적으로 구삼이 육사를 이렇게 비견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고기 반목이라. 고기 반목. 돌이킬반 눈목자. 이 구이와 초구 몰래 이 구삼이 이 구사를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반목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주역의 풀이라고 하는 것은 참 오묘한 점이 많죠. 참 많죠. 그래 이 부처 반목이라. 이 부처가 제압이가 나올 수 있는 용어는 표구, 구이, 구삼 다 장분이니까 제압이 부처가 나왔고 이기 동하면은 네 개의 태위, 택이니까 계짐여자가 되니까 안에 첫자가 나왔고 반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삼이 구양의 삼장자리에서 이 정당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우의 음에는 이걸 우리가 흔히 뭘 하냐면 승마라 하는 말로 승마. 음이 양을 탄 것을 승마라고 해요. 그래서 승마 정신으로 지금 반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이도 몰래, 표구도 몰래 이렇게 살짝 이렇게 말하자면 은밀하게 두 사람 사이에 살고 있는 것은 반목. 그래서 상활 부처 반목은 불능정실례라 했던 공자님도 부처 반목 이 장부와 이 육사와 구삼이 서로 간에 반목하는 것은 능이 정실하는 것은 우리가 안에 실제로 보거든. 그러면 정안에가 아니다. 그러면 부부지간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정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정당치를 않다. 정당한 것이 아니다. 왜 아니냐? 이 육사의 의는 초구가 의이 되고 구삼의 의는 상부가 의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실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치, 집실자는 집방자랑 같은 말이에요. 방실자는 집안에 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방실자가 하나 되어서 뭐 아내라고 해요. 집입니다. 정당한 위치에 자자리가 아니다. 할 짓이 아니다. 누구하고? 이 구삼하고 구사하고는 비견 정도는 할 수 있으되 정확하게 따지면 그것도 안 된다. 용납이 안 된다. 왜냐? 이미 대동단계를 초구, 후이, 구삼, 초구에서는 복이자도 했고, 구에서는 견복했고, 구삼은 여타복해서 합체해서 지금 분자가 나가는 파인데 개인 행동에서는 안 되죠. 그렇잖아요. 자, 잠깐 좀 쉬어서 하겠습니다. 예.